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풍이라는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랑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이제 말 그대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다라고 해서 통풍이라고 명명된 거고요. 이제 기전을 살펴보자면 퓨린계 물질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먹는 많은 음식들 중에서 이제 퓨린이 들어간 음식들이 있는데 그 퓨린계 물질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몸에서 그 퓨린계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의 형태가 되고 그게 체내에서 이제 머물 때는 요산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산염이 이제 수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그 뭐 윤활관절이나 아니면은 인대나 아니면 뭐 주위 조직이나 뭐 그러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침착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많은 남성한테 그 호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 그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산염이 이제 몸에서 배출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호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도 이제 발생하긴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 경향이 있는데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성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신장 배설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발생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여성한테도 당연히 발병할 수가 있고 발병한다면 또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연령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의 그 요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산이 몸에서 과잉하는 그 원인은, 요산이 이제 배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배설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퓨린계 물질 뭐 등푸른 생선이나 뭐 맥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퓨린이 많이 있는 물질들을 많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 과잉하여서 발생할 수가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 관절에 이제 요산형 결정이 이제 침착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왔다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재발성 발작의 형태를 그 경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산 결정이 이제 그 통풍 결절을 형성하게 되면 그 골과 연골이 파괴되면서 이제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 통풍 결절이라고 해서 완전 관절이 막 부어가지고 변형되고 그럴 정도까지 간다면 그거는 만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이제 증상별로의 이제 경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관절에만 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신장 쪽에도 그러니까 이게 혈액상으로 이제 요산염이 엄청 높은 상태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게 관절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석증이라고 해서 신장에 이제 돌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서 갈 수가 있고 이게 만성 신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는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주로 이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절의 이제 그 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90% 이상이 한 개의 관절에서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엄지 발가락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엄지 발가락에서 발생하긴 하는데 많이 발생하고 뭐 무릎이나 뭐 손가락이나 뭐 귀 쪽에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낮보다는 이제 밤에 불편한 증상이 좀 더 많이 있고 밤에 이제 주무실 때 이불에 닿는 것조차도 이제 약간 많이 통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증상을 한번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이 별달리 없기 때문에 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뭐 식이요법, 퓨린계 물질을 덜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좋은 것들, 특히 뭐 섬유질 같은 거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 뭐 요산 같은 것들을 배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같은 경우도 섭취를 적절하게 잘 해주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중 조절. 비만 같은 경우도 이제 요산을 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해줘야 되고 운동을 통한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지나친 다이어트나 그런 경우를 하면 몸에서 이제 젖산이 쌓임에 따라서 그 젖산이 이제 그 신장에서 또 요산 배설하는 것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몸 관리를 해주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는 뭐 특별한 약물 치료나 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산만 이제 높게 나온 상태니까 그냥 그거 몸 관리를 좀 잘해라 정도로서 일단은 권유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이거는 이제 급성으로 단일 관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엄지발가락 쪽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해서 침범해서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빨갛게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빨갛게 붓는 거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통풍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현미경으로 그 관절 천자라고 해서 주사를 넣어서 그쪽에 있는 거를 추출을 해내고 거기에서 이제 요산 결정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뭐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콜키친이라고 하는 이제 통풍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나타난다면은 그거에 따라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성 통풍이 오게 되면 그래도 이제 보통 통증이 끝나고 나면은 가라앉고 나면 외관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간헐기인데 아까 이제 통풍 같은 경우는 발작이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또 재발성 발작,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발작과 발작 사이의 기간인데 이때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약간 어쨌든 아까 그 첫 번째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 같은 경우는 통풍이 발작한 적이 없던 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약물 치료 같은 것들 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냥 생활 습관의 교정만을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지금 간헐기 같은 경우는 통풍이 언제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약간 어쨌든 뭐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에 비해서는 훨씬 위험한 상태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쓰기도 하고 아까 그 뭐 식이요법이나 체중 조절이나 뭐 운동을 통한 몸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도 훨씬 더 이제 중요시 여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만성 통풍성 관절염인데 이제 결국 이제 다시 통풍이 재발을 하고 또 간헐기를 거쳤다가 또 통풍이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다 보면은 통풍 결절이 생겨서 이제 관절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만성으로 돼서 이렇게까지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기까지는 뭐 짧게는 뭐 3년 아니면 길면은 뭐 15년까지 될 수 있어서 뭐 대략 뭐 한 9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풍이 있을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 하면 보통 육류나 뭐 등푸른 생선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 뭐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경우가 퓨린 함유가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는 게 좋고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면 지방이 이제 요산이 신장에서 배설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줄여주는 게 좋고 이제 신장에서 요산을 많이 배출을 해주면 그만큼 혈중에 이제 요산 농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섬유질, 엽산, 비타민 C 이러한 것들도 이제 요산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조절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다이어트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급격한 다이어트는 이제 젖산이나 이제 케톤체 같은 거를 과도하게 만들어서 요산의 배설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방적인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체질적인 요인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물론 이제 통풍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염증도 많이 있음에 따라서 일상생활도 많이 불편하고 해서 그러한 뭐 통증을 줄여주고 뭐 염증도 감소시켜주고 그러한 식으로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분이 이제 통풍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교정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몸에서의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체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정 장기에 이 기운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그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주는 형식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에 따라 어떠한 증상들에 또 이제 더 치우쳐져 있는지 뭐 전반적으로 봐서 병적인 메커니즘을 교정하는 형식으로 접근합니다. 통증과 이제 염증과 관련해서는 침치료와 봉침과 같은 약침, 이제 한약재 중에서 이제 뭐 통증이나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그 한약재들을 이제 액체로 추출해서 주사제로 만들어서 이제 특정 그 환처에다가 넣어 주어서 그런 거를 감소시켜주는 요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를 빼는 습식부항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몸에서의 이제 수액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수액대사가 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요산의 배출이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쌓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몸에서의 그 수액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보통 통풍이 오시는 분들은 태음인 같은 체질인 분이 많이 걸리시는데 이 체질은 그 몸에서의 노폐물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잘 쌓일 수 있는 체질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해주는 기전을 활발히 시켜줌에 따라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봉침 치료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인해서 통증과 염증이 과도히 발현된 상태일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경과에 맞추어서 이제 적절하게 시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치료법이 이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발병하게 되신다면 의료진과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통풍의 이제 뭐 개요랑 뭐 증상이랑 뭐 단계별로 증상이 어떻고 뭐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고 뭐 한방적 치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